자, 폭염 속에 맞는 독립기념일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뭐 폭염 얘기, 더위 얘기는 어제 해드렸기 때문에 독립기념일과 관련돼서 좀 중요한 내용 몇 가지 좀 간추려 드리고, 그리고 나서 주요 뉴스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는요, 독립기념일 문 닫는 곳, 문 여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개인적인 불꽃놀이는 모두 불법이다라는 얘기고, 세 번째 역대 최대 여행객 몰릴 전망이다라는 얘기까지, 여기까지가 이제 독립기념일 연휴를 간추려 드릴 것이고, 그리고 아주 반가운 소식도 있어요. 미국 해안경비대에 한인 제독이 탄생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루디 줄리아니 기억하시죠? 전 뉴욕 시장, 그리고 이제 뉴욕 변호사이기도 한데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 자격 박탈당했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유권자 대부분이 지금 지지 후보를 사실상 마음속으로 결정했다라는 키워드도 있고요. 이 9명 사망한, 이 한국 소식입니다만은 9명이 사망한 참사, 그 시청 앞 교통사고 참사, 그 가해 운전자는 버스기사다. 뭐 버스가 관련된 건 아니지만 직업이 버스기사인데 그런 사고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한국 소식에서 좀 전해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키워드는 이제 건강 소식이 하나 좀 더 들어온 게 있습니다. 어릴 때 먹은 건강식이 노년의 나의 뇌를 지켜준다입니다. 자, 바로 가겠습니다. 독립기념일 문 닫는 곳, 문 여는 곳입니다. 자, 연방 공휴일인 7월 4일 독립기념일이 내일입니다. 연방기관과 은행, 공공기관은 당연히 문을 닫죠. 그리고 은행, 그리고 우체국 등은 대부분 이제 문을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부 소매업체는 영업을 하는 곳도 있고 안 하는 곳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독립기념일인 내일 전국의 모든 우체국, UPS, FedEx 등등 문을 당연히 닫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편 접수와 배달 모두 하루 쉬고요. 그리고 전국의 주요 은행 등도 물론 당연히 문을 닫습니다만은 ATM과 온라인 뱅킹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주요 소매업소가 중요한데 월마트, 타겟, CVS는 영업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영업을 하는 곳, 타겟, 월마트, CVS 영업합니다. 그리고 이제 코스코는 내일은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내일 무슨 가족 파티 하시려면 오늘 빨리 갔다 오셔야 됩니다. 코스코는. 그리고 이제 샘스클럽은 플러스 회원의 경우에는 아침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샘스클럽의 일반 클럽 회원의 경우에는 아침 10시부터 8시가 아니고 아침 10시부터, 그러니까 플러스 회원은 아침 10시부터 이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일반 회원은 8시가 아니고 조금 늦게 10시부터 이용이 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샘스클럽의 원칙입니다. 자, 그리고 베스트바이, 빅라트, 홈디포, 로우스, 콜스 등 문을 엽니다. 홈디포, 로우스, 베스트바이 문 엽니다. 그리고 이제 백화점, 메이시스는 단축 영업합니다. 일찍 문 닫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켓, 한국 마켓은 대부분 다 엽니다. 근데 이제 미국 마켓이 중요한데 크로거, 랄프스, 푸폴레스, 알버슨, 마이어, 퍼블릭스, 홀푸드, 윈딕스 등은 정상 영업합니다. 하지만 조금 세련됐다 그럴까요? 이제 쉬는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거 트레이더 조스 단축 영업합니다. 완전히 닫는 건 아니고 단축 영업. 그리고 알디 이것도 단축 영업을 합니다. 그래서 구글로 트레이더 조스나 알디 가실 일이 있으신 분들은 구글로 그 영업 시간을 좀 확인하고 매장에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역에 따라서 매장에 따라서 영업 시간이 다 다릅니다. 트레이더 조스는 참고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키워드는 이제 개인적인 불꽃놀이는 모두 불법이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게 다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그 독립기념일 연휴, 그 독립기념일 때만 되면 해 떨어지기 무섭게 여기저기서 동네에서 자꾸 하잖아요. 그 모두 사실 불법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그런 내용인데, 독립기념일을 앞두고 불꽃놀이가 지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곳곳에서 하고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올해도 이제 불법 불꽃놀이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각 지역의 소방당국과 각 지역의 치안당국이 이 때문에 지금 아예 비상을 걸어놓고 단속을 좀 다니고 있습니다. 단속을 하러. 자, LA를 먼저 그냥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릴 텐데, LA를 포함해서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많은 도시에서요, 허가를 받은 전문 대형 불꽃놀이가 있습니다. 시정부, 작은 지방자치제 정부에서 허가를 받은 불꽃놀이가 있어요. 어떤 곳은 조금 소규모로 하지만 어떤 곳은 의외로 그 동네에 그 많이 입소문도 퍼져 있고 매년 큰 인기를 끄는 나름대로 대형 불꽃놀이도 있습니다. 그거 그냥 보면 되는데, 그거 보러 안 가고 그냥 동네에서 집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 다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LAPD 경찰국장이 모든 개인적인 불꽃놀이는 불법이다,
이렇게 딱 못을 박았습니다. LAC 당국은 대규모 재산과 인명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 그래서 절대로 개인적으로 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덧붙인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덧붙였냐면 그 불꽃놀이를 하는 주로 이제 뭐 젊은 아이들이 이제 많이 하죠. 너 자신만 생각하지 마라. 불법적으로 예상치도 못한 상태에서 동네 여기저기서 막 불꽃놀이가 이루어지면 깜짝 놀라게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트라우마를 가진 퇴역군인이나 예를 들어서 퇴역군인들 전장터에서 총소리, 폭탄소리 이런 것 때문에 트라우마 갖고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퇴역군인들의 경우나 아니면 뭐 자폐를 앓고 있는 아동이라든지 심지어는 애완동물들에게도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동네에서 그런 식으로 불법적으로 하면 안 된다라고 경찰국이 그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독립기념일 연휴 여행객 역대 최다라는 소식입니다. 독립기념일을 맞아서 이 미국인들의 여행객이 지금 사상 최대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플 A에 따르면 2024년 올해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 동안 미 전국에서 무려 7,090만 명의 여행객이 집에서 50마일 이상을 여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집에서 뭐 한 40마일 정도 가는 것은 여행이라고 안 보는 거죠. 그냥 마실 갔다 오는 거죠. 미국에서는 그렇죠. 자, 50마일 이상 여행하는 사람들 미국에서 7,090만 명 정도 예상됩니다. 이것은 역대 최다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5% 늘은 거고요. 팬데믹 직전 2019년 그때 팬데믹이 막 발생해서 그때보다는 8% 증가한 기록입니다. 이제 내일 독립기념일이 목요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날인 금요일 하루만 휴가를 낸다면 최소 목, 금, 토, 일, 나흘간의 연휴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평소보다, 그러니까 예년보다 더 많은 미국인들이 지금 여행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여행을 떠난 사람도 있습니다. 어제 오늘 사이에 이미 여행을 떠나신 분도 있어요. 휴가를 금요일도 내고 수요일도 내고 뭐 이런 식으로 내서 수, 목, 금, 토, 일 뭐 이런 식으로 여행을 이미 떠난 사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는 그래서 역대 가장 바쁜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마켓 같은 데 가보셔도요, 어제, 오늘 굉장히 붐빕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독립기념일을 앞섰다라는 뭐 이유도 있고, 또 요즘 학생들 방학했잖아요. 그래서 보통 때 마켓은 이제 뭐 5시, 6시 이후가 되면 조금 붐빌 수 있지만, 낮에 뭐 12시, 1시, 뭐 11시 이럴 때는 마켓이 한산하잖아요. 그런데 어제, 오늘, 마켓, 뭐, 낮에, 11시, 12시에도 절대 한산하지 않습니다. 독립기념일이라는 그 이유, 그리고 학생들이 방학했다라는, 그래서 애들 데리고 마켓 오는 그런 부모들이 상당히 많은, 그래서 많이 붐비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트리플 A는요,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기록적인 그런 여행객이 있을 것이다 라면서 7천만 명이 넘게 여행을 할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 이는 작년에 비해서 한 300만 명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행을 하시는 분들 안전운전 꼭 해달라는 거, 또 이제 너무 이제 덥고 그러니까 그냥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아니면은 빨리 목적지 가서 빨리 쉬어야지 라는 마음이 급해서 좀 더 속도도 내게 되고, 또는 쉬어야 되는데 안 쉬게 그냥 가게 되고 뭐 이럴 수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반드시 한 2시간에 한 번씩은 꼭 쉬고 그리고 안전운전 해주시기 바란다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행 안 가시는 분들은 잘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휴 때, 저는 연휴 때 웬만하면 여행 안 갑니다. 뭐 딴 때 휴가를 내서 이렇게 가면 갔지, 연휴 때는 거의 절대로 안 갑니다. 이렇게 연휴 때 붐비는데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쉬시는 게 오히려 낫겠다라는 생각도 하니까 집에서 맛있는 거 드시면서 가족들과 얘기하시면서 편안하게 쉬시는 그런 연휴 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의 해안경비대라고 있죠. 이 해안경비대의 한인 제독이 탄생했습니다. 메릴랜드주 베데스다에 거주하는 한인 폴 정 대령이 해안경비대에서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제독으로 진급했습니다. 제가 폴 정 대령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제독으로 진급했는데 그 제독은 장성입니다. 원스타. 그러니까 스타로, 대령에서 스타로 진급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제독 명칭을 달았습니다. 임무를 그렇게 받은 거죠. 동시에 제27대 해안경비대 의무사령관에 취임했습니다. 이분은 뭐 군인이기도 합니다만은 의사이기도 합니다. 자, 폴 정 씨는 국립보건원에서 가족과 친척 그리고 동료와 선후배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 해안경비대 제독 진급식을 가졌습니다.
이 폴정 제독은 워싱턴 DC에 있는 해안경비대 본부에서 이제 미국 해안경비대 전 대원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또 안전을 책임지고 생활 복지를 담당하는 부사령관 업무를 맡게 됩니다. 그 소감을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이민자의 아들입니다. 라고 자신을 그렇게 소개한 폴정 제독은 내 아버지가 50년 전 저를 한국에서 이건 미국으로 데려온 지 올해가 딱 50년이 됩니다. 라면서 아버지는 제가 군복을 입는 것도 못 보셨고 또 첫 손자의 얼굴도 못 보시고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오늘 특히 너무나도 아버지가 보고 싶습니다. 라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폴정 제독은 한국에서 태어나신 분이에요. 4살 때 이제 부모와 함께 미국에 왔고 메릴랜드 대학과 메릴랜드 의대를 졸업했습니다. 이후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공중보건학도 전공을 한 그런 의사이기도 하면서 군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해안경비대 모든 대원들의 안전과 복지 그리고 건강을 총 책임지는 그런 임무도 부여받았고 제독으로 진급을 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죠. 변호사 자격 박탈이라는 키워드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냈던 루디 줄리아니 전 뉴욕시장이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뉴욕 변호사 자격증을 박탈당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뉴욕 항소법원은 줄리아니 전 시장이 2020년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도둑맞았다라고 주장하는 거짓말을 한 것이 인정된다며 이렇게 변호사 자격 박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법원은 줄리아니가 이 나라의 선거 과정을 근거 없이 공격하고 신뢰성을 훼손시켰다라면서 2020년 대선 이후에 이어진 국가 갈등에 루디 줄리아니가 해결은커녕 적극적으로 국가 갈등에 기여했고 또 그에 대해서 전혀 지금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라면서 변호사 자격 박탈 이유를 밝혔습니다. 줄리아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의 부정선거 때문에 그 대선에서 졌다라는 그런 주장을 계속 여기저기 퍼뜨리면서 그 거짓말로 이제 퍼뜨리는 그런 말을 최일선에서 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법원에서 그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미국 유권자 10명 가운데 7명 이상 마음의 결정을 했다라는 키워드 전해드릴게요. 자, 오는 11월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여러분들은 마음속으로 결정하셨나요? 뭐 대부분의 경우 뭐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당연히 찍어야지라고 마음을 먹을 수도 있고 민주당 경우에는 이제 난 바이든을 찍어야지라고 마음을 먹게 되는데 사실 민주당이니까 민주당 후보를 찍긴 하지만 이제 이번에 내가 좀 확신이 없어 뭐 이런 생각 당연히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앞으로 이제 넉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넉 달 며칠 더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마음의 그 확신을 갖지 않고 있는 그런 소위 부동층에 속하는, 물론 그렇다고 이제 나의 소속 정당이 없는 건 아니지만 부동층에 속해 있는 그런 마음이 좀 확신이 없는 사람들 아직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년에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년에 비해서 좀 빠른 시기에 마음의 결정을 내린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10명 중에 한 7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 정치연구센터가 대선 후보 TV 토론 직후에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72%는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라고 답변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점은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 중에서는 마음을 결정했습니다 라는 사람이 76%로 평균보다 더 높고요. 76%가 지지 후보를 결정했습니다 라고 답변한 반면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자층에서는 마음을 굳혔다라는 비율이 한 60%대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지지자가 조금은 더 흔들리는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대선 토론 직후에 조사한 것이라서 당연히 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직 사실 시간이 충분히 남았어요. 넉 달이라는 시간은 사실은 충분합니다. 한두 달 사이에도 이게 뭐 요동치는 게 민심이잖아요. 넉 달이기 때문에 요런 똑같은 조사가 아마 지금부터 한 달 뒤에 실시가 되면 좀 더 분명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뭐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뭐 트럼프가 잘났고 바이든이 잘났고 뭐 이런 걸 떠나서요. 그게 민심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민심은 언제든 요동칠 수 있는 것. 그게 이제 민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그 민심을 잘 읽어야 되는 게 중요하죠. 한번 민심이 그 사람한테 쏠렸다고 해서 그게
영원한 것은 절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화당, 민주당 모두 민감하게 우리 민심을 좀 잘 살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다음 키워드입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13명의 사상자를 낸 그 가해자, 직업은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자, 시청역 인근 교차로에서 역주행 사고를 일으키면서 아홉 명의 사망자를 내는 참사를 일으킨 사람이 이제 운전하다 그랬잖아요. 그 가해 차량의 운전자는 지금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그 사고 상황을 좀 먼저 전해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급발진과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고 또는 여러 가지 정황을 듣고 그럴 가능성이 있네라고 말하는 전문가도 있고요. 급발진이라고 주장하기에는 여러 가지 좀 미흡한 점이 많다라고 주장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자, 전문가들은 그 제동장치 조작 실수, 즉 브레이크 조작 실수 등 운전 부주의로 사고가 발생했을 그런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일단 그런 의견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아무리 급발진을 주장하지만 확률로는 뭐 그렇게 높지는 않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운전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게 지금 통계적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고 현장의 CCTV 영상에 따르면 운전자 A씨가 지금 68세입니다. A씨가 몰던 그 제네시스 차량은 시청역 인근 그 웨스틴 조선 호텔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회전인가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직진으로 가면은 안 됩니다. 그 직진으로 갈 수 있는 시그널도 없고요. 왜냐면 직진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게 되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차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선호텔 건너편에서는 그 길이. 그러니까 나오는 차량은 나오지만 거기를 거꾸로 들어가 버리면 뭐예요? 역주행입니다. 그런데 이 조선호텔에서 나오면서 그 건너편 길로 들어가면 안 되는데 확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이분은. 그래서 이제 역주행이 되어 버린 것이죠. 본인이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급발진 때문에 역주행을 한 것인지 아니면 갑자기 역주행을 하는 것을 알게 되면서 무언가 당황한 것인지 지금으로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인 그 4차선 도로를 약 200m가량 그렇게 역주행을 해서 막 고속으로 달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차량 2대를 막 들이받고 결국은 인도에 서 있는 보행자들을 그대로 덮쳐서는 참배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교차로를 가로질러서 반대편 시청역 12번 출구 인근에 가서 멈춰 섰습니다. A씨는 사고 직후 경찰에서 차량 급발진 때문에 그랬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는 한 언론과 이제 전화 통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거기서도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지만 차량이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 의문을 사는 점은요, 통상 이 급발진 사고의 경우에는 차량을 정말 제어할 수가 없잖아요. 안 쓰니까. 제어할 수가 없어서 무슨 벽을 쿵 들이받고 쓴다거나 또는 가로등이나 무슨 전봇대 같은 것을 쾅 들이받고서야 멈춰서지만, 그런데 이제 영상을 보면 이날 사고는 그렇게 쓴 것이 아니라 이미 많은 차량을 팡팡팡 치고 여러 사람에게 가해를 입히고 난 다음에 나중에 스르륵 자기가 천천히 씁니다. 그렇게 스스로 감속을 하다가 멈춰선 것처럼 영상이 분명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급발진 여부와 관련해서 전문가들은 운전자가 사건 당시의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기억해서 진술을 하는지가 관건이지만 브레이크를 밟아서 이제 브레이크가 쑥 들어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레이크가 말을 들지 않았다. 브레이크가 쑥 들어갔지만 말을 들지 않았다. 라고 진술을 하면, 그게 뭐 사실이 그렇다면 급발진 주장에는 신빙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것은 이제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브레이크가 딱딱해서 아무리 힘을 줘도 꿈쩍하지 않았다라는 상황이라면 급발진을 조금 의심해 볼 수 있다라는 지적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외워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차를 운전하는데 이게 내가 쓰려고 하는데 안 쓰고 계속 갑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는데 브레이크를 끝까지 막 푹푹 밟는데 브레이크가 들어가요. 안으로 푹푹 들어가요. 그랬는데 안 서. 그러면 그건 급발진이기보다는 브레이크의 기능 이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세우려고 해서 브레이크를 딱 밟는데 브레이크가 딱딱하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급발진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케이스가 급발진 때문이든 아니든 이런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술이 없을까요? 네.
없는 게 아닙니다. 일본에는 어느 정도 있습니다. 자, 일본에는 고령 운전자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고민인데, 그런 일본에서는요, 페달 오조작,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잘못 밟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거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를 막기 위해서 안전장치 의무화 조치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일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일본의 국토교통성은 자동차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려서 밟을 경우, 왜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아주 초고령이신 그런 운전자분들, 브레이크를 밟는다면서 갑자기 가속 페달을 푹 밟아서 푹 나가는 경우 있죠. 뭐 그런 경우. 또는 가속 페달을 밟고 나가야 되는데, 가다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갑자기 팍 밟아요. 그 뒤에 있는 차량이 깜짝 놀라서 뭐 빵빵 한다든지 들이받든지 이런 경우. 이렇게 브레이크 페달을 헷갈려서 밟을 경우에 사고를 막아주는 장치를 이 자동 기어인 차량에 한해서 의무화한다라고 일본에서는 발표했습니다. 이 안전장치는 정지할 때 차량 전후방에 있는 장애물을 파악하고, 어떻게 파악하느냐? 센서가 있는 거죠. 센서로 앞이나 뒤에 있는 장애물을 파악하고, 그 장애물을 1m 앞에 둔 상태에서는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밟던 안 밟던, 또는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는다 하더라도 이 센서가 장애물을 인식하고 그 장애물이 부딪히지 않도록 자동적으로 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에 부딪히지 않게 만들거나, 아니면 부딪힌다 하더라도 시속 한 8km, 마일로 따지면 시속 한 5마일 미만의 약한 속도로 살짝만 부딪히도록 그렇게 가속을 억제하는 그런 장치가 일본에서는 의무적으로 부착된다는 것입니다. 일본에서는 그래서 2012년부터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탑재된 차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때는 뭐 의무는 아니었고 옵션으로 그렇게 판매된 게 벌써 10년 전입니다. 현재 일본 내 판매되는 신차에는 약 90%의 이런 장치가 장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일본 정부는 90%가 아니라 모든 신차에 의무적으로 이런 장치를 달도록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통계를 보니까 75세 이상 운전자가 일으킨 사망사고를 통계를 내보니까 그 원인의 28%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 페달을 혼동해서 일으킨 그런 사고로 알려졌습니다. 다시 말해서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본인은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밟았는데 이게 가속 페달을 밟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발생한 사고가 75세 이상 운전자에게서는 거의 한 30% 정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일본의 그런 장치만 의무적으로 장착이 된다면 그런 사고 30%를 없앨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때문에 이런 장치는 미국도 한국도 좀 빨리 수입을 해서 활용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일본을 잠깐 왔다 갔고요. 이번에 그러면 잠시 다시 한국을 좀 가보겠습니다. 참고로 시청역 인근에서 그 역주행 후 그 9명을 숨지게 한 그 사고를 일으킨 60대 운전자는요, 직업이 버스 운전기사로 밝혀졌습니다. 현직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40여 년 운전 경력을 가진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이 사고를 낸 운전자는 지난 1974년에 버스 면허를 취득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운전 면허를 취득한 건 뭐 50년 됐죠, 50년. 네, 50년 됐고, 지난해 2월 경기도 안산 K모 여객에 입사해서 이 시내버스를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도 현직 시내버스 운전자인데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루 일하고 하루 쉬고 하는데 사고를 낸 그날은 쉬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자, 안산 그 K 여객에 입사하기 전에는 20여 년간 또 서울 지역에서 버스 기사로 일했고, 또 다른 20년은 또 트레일러 기사로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이력도 없었고, 주변의 그 기사들은 A씨가 뭐 원래 술도 안 마시는 그 소위 베테랑 기사였다라고 전했습니다. 나이도 68세로 사실 뭐 운전하기에 그렇게 고령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나이고요. 또 운전 경력 40년 넘고 50년 가까이 되는 소위 이 베테랑 운전자가 어떻게 이렇게 9명의 사망자를 순식간에 내버리는 그런 참사를 일으켰는지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의문되는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이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놓고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사고 원인이 무엇일지. 사고 원인이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어릴 때 먹은 건강식이 노년의 나의 뇌를 지켜준다 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어찌 보면 저나 여러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우리 자식들 아니면 우리 손자, 손녀들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자식들에게 아니면 손자, 손녀들에게 해줘야 되는 그런 일일 수도 있습니다. 자, 청소년기와 중년기에 녹색 채소와 통곡물 등 건강에 좋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것이 노년기에 들어가서 그 인지 능력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의 터프트 대학의 켈리 카라 박사팀은 70대 후반에서 80대 되는 그 영국인 3천여 명의 청소년 때부터의 그 식단 패턴과 그리고 현재의 그 인지 기능을 70년 이상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청소년기와 중년기의 식단이 노년기 뇌 기능 유지에 큰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발견했습니다. 카라 박사는 이 연구는 4살서부터 70세 그 전 생애에 걸쳐서 식습관과 인지 능력을 같이 추적한 최초의 연구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는 식습관과 인지 기능, 평소에 젊었을 때의 식습관과 또는 노년의 그리고 이제 노년의 인지 기능 간의 그 연관성이 이전에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그 효과가 있고 훨씬 더 강하게 연관되어 있고 훨씬 더 일찍 시작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일찍 좋은 것을 먹으면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자, 카라 박사는 중년기까지의 식이 패턴이 인지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또 청년기 이후라 하더라도 식단을 채소와 통곡물 등의 건강식으로 바로 바꾸면 노년기의 인지 능력 저하를 막는데 조금이라도 더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건강식을 먹으면 퍼펙트, 최고지만 어렸을 때는 그러지 못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지만 뭐 청년기 이후 뭐 중년기에 들어서 뭐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40년을 제대로 건강식으로 먹지 못했는데 지금 뭐 내가 좋은 거 먹는다고 노년기에 가서 인지 능력에 도움이 될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때로서라도 바꾸면 이만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카라 박사는요, 평생 건강을 위해서는 가능한 한 어릴 때부터 건강한 식생활 패턴을 확립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언제든 이것을 인식했을 때 건강식으로 바꾸는 것은 절대 늦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늦었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카라 박사는 또 잎이 많은 녹색 채소 많이 먹어라. 그리고 콩, 통과일, 통곡물 등 소위 가공되지 않은 식물성 식품을 많이 먹는 게 가장 효과가 크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연령대에서 이런 식품을 많이 섭취하면 노년기에 가서 인지 능력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우리 모두 뭐 늦었어. 내가 이 나이에 뭐 인제 와서 바꾼들 뭐해? 라는 게 절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말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 늦었다라는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것을 먹으면 요만큼이라도 추후에 도움이 된다라고 카라 박사는 재차 강조했다는 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재차 말씀드립니다. 자, 더운데 몸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 전문적인 리서치와 차별화된 접근 방법,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 투자이민의 EB5의 풍부한 경험에 이경희 변호사와 체계화된 멘토 시스템으로 철저히 교육받은 직원들이 여러분의 이민법 케이스를 도와드립니다. 이경희 변호사 사무실은 한 번 맡은 케이스는 끝까지 책임집니다. 항상 세밀하고 정확한 일처리로 고객분을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무실을 믿고 맡겨주시면 여러분의 케이스를 성공으로 이끌겠습니다. 투자이민 전문 이경희 이민법 변호사.